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마침내 2021 시즌, 아직 입에 안 붙어요. 그죠? 2021 시즌 네. K리그가 개막됩니다. 사실 좀 부푼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어수선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사실 개막 이슈가 좀 가려지는 것 같아서 아쉽긴 한데, 모쪼록 잘 해결됐으면 바람이고요. 사실 저희가 겨우내 썰도 하고, 스쿼드 분석도 하고, 이게 사실 프리뷰 앤 리뷰를 위한 빌드업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올해도 1라운드부터 38라운드까지 힘차게 달려볼 테니까 많은 기대하시고 또 필요하면 질타, 또 필요하면 다양한 아이디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망의 개막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7일 오후 2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디펜딩 챔피언 전북과 서울의 맞대결입니다. 네, 미디어데이 때 양측 감독의 은근한 신경전 다들 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지기 싫어하는 느낌. 네, 그런 걸 저도 느꼈는데, 그런데 일단은 경기를 이틀 앞둔 오늘까지 두 감독의 데뷔전이나 전술, 기타 등등 맞대결보다는 초점이 약간은 기성용에게 맞춰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학폭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이 선수가 정상적으로 출전할지에 대해서도 서울은 좀 말을 아끼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관계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았고 선수의 심리 상태도 좀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리뷰다 보니까 가능한 한 최대의 어떤 스쿼드를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성용을 포함한 상태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왜냐하면 기성용 없이 서울의 전술이 완성이 되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녹화를 목요일날 네. 목요일날 하고 있는데 기성용 선수가 또 자신 SNS에 또 올렸어요. 글을. 그렇습니다. 예. 예,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또 뛸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것도 좀 사실이거든요. 네. 일단 이어서 말하면 박진영 감독은 기성용과 오스마르 더블 볼란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균 신장이 한 190cm가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두 선수가 발이 빠른 편은 아니지만 일단 생각의 속도가 빠르고 패스의 질이 좋다 보니까 기스마르가 만들어갈 시너지에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대로만 작동되면 역대급이죠. 그렇죠. 게임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조합이고요. 그 앞서는 팔로세비치가 이제 뛸 예정인데요. 그렇게 3강 미들로 한 시즌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성이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한찬이와 고요한이 기스마라의 자리를 대신하거나 같이 나설 수 있습니다. 근데 서울 공격 카드는 많지 않습니다. 나상호, 박주영, 조용욱, 쓰리톱이 유력한데요. 그 나머지 어떤 백업의 자리가 조금 좀 애매하다는 그런 좀 얘기가 있고, 수비는 고강민, 김원균, 황현수, 윤종규가 좀 유력해 보이는데, 김원균 자리에는 새로 영입한 홍준호가 나설 수도 있습니다. 골키퍼는 양한민이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전하는 쪽인 서울 얘기부터 해드렸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우선권에 있는 전북 스쿼드에 대한 관심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 전주련 인터뷰 때 김상식 감독이 우리 어떻게 하면 더 공격적으로 할까? 화공. 이 생각밖에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투톱 얘기도 얼핏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투톱 훈련도 꽤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투톱으로 나선다면 장신인 구스타포와 일류첸코보다는 라인 브레이킹이 되는 김승대를 앞세워 일류첸코 김승대 또는 구스타퍼 김승대가 나설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선은 몇몇 선수가 부상이 있지만 바로우, 김보경, 한교원이 유력한데요. 22세 규정으로 인해서 이성윤이 먼저 나설 수도 있고, 이승기는 주초에 팀훈련에 합류했습니다. 탈장으로 인해 결장 기간이 꽤 긴데 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만큼 개막전에 잘하면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최용준 아무래도 나설 것으로 보이고, 수비진도 작년과 큰 변화 없이 갈 예정입니다. 작년에 전북이 서울 상대로 4대1과 3대0 3골 차로 모두 승리했거든요. 맞아요. 전설 매치라고 이제 좀 부르기가 좀 민망한 수준이었어요. 좀 거리가 멀어졌죠. 최근 11경기 연속 전북이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팀이 더 이상은 좀 라이벌로 불리기 좀 애매한데, 올 시즌에는 약간의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는 점. 일단 나상호, 팔로세비치가 가세하면서 서울 이선이 어느 정도 전북 이선과 해볼만 하다. 그렇죠. 이런 분위기가 됐고, 감독도 좀 바뀌었잖아요. 특히 전북은 감독이 바뀌면서 좀 새롭게 태어나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막전이다 보니까 몸이 덜 풀렸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기성용이 많이 출전한다면 성룡택배 예고했죠. 그 점도 좀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보입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제 서울 담당된 지 일주일 남짓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서울 홈이라면 모를까. 그렇죠. 전북 홈에서 하는 경기고 기성용 변수도 있고, 그리고 서울이 최전방 공격수 보강 없이 치르다 보니까 힘싸움에서 아무래도 전북이 앞설 것 같습니다. 저도 전북이에요. 전북이 강한 것도 있고 서울이 네. 좀 어수선해졌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점에서 네. 전북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는 27일 대팍에서 펼쳐지는 대구와 승격팀 수원FC의 경기입니다. 두 팀 모두 겨우내 변화가 많았습니다. 네. 뭐 차이가 있다면 대구는 나간 선수가 많았고 수원은 들어온 선수가 많았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 라인업이 경기가 나설지에 대한 관심이 클 것 같은데 대구는 확실히 정상 전력이 아니에요. 일단 야심차게 영입한 세르지뉴가 26일에야 자가격리가 풀리고요. 에드가는 3월 초에야 들어올 것 같습니다. 두 외국인 선수의 부재로 사실 세징야가 가뜩이나 무거웠던 어깨가 더 무거워졌는데 세징야가 연습 경기에서 원톱으로 나섰다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원톱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거의 제로톱 형식이 될 그렇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좌우에는 안용우 그리고 22세는 오우성 선수가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근호가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고 하니까 쪼코 정도로 생각이 좀 들고요. 그나마 이제 허리진과 수비진이 작년과 같은 라인업으로 나선다는 점이 대구에게는 위안이 될 것 같은데 부상도 크게 없다고 해요. 그래서 뭐 황승민, 정승원이 좌우에 쓰고 츠바사, 박한빈이 가운데 뭐 3백은 정태욱, 김우석, 김진혁이 쓰는데 뭐 김진혁 선수가 뭐 전방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이런 네. 변화 정도 있는데 대구 입장에서는 이 가운데랑 밑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 이 부분이 그나마 좀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골키퍼는 사실 특출난 실력보다는 고만고만하잖아요. 그래서 네. 누가 나서는지 보는 것도 좀 대구 팬들 입장에서 재밌을 것 같아요. 손FC는 뭐 확 바뀐 라인업 이런 그러니까요. 공개가 되는데 네. 고민이 좀 있어요. 수비 라인에 부상이 좀 있다고 합니다. 박지수, 조유민 등이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수원FC가 당초에는 이제 뒤쪽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그러면서 경기를 풀어나가려고 했는데 초반부터 약간 좀 엇갈리게 됐고요. 그래서 김도현 감독의 고민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22세 카드도 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지금으로는 이제 조상준, 전정호 두 선수 모두 좌우 날개예요. 네. 이 선수들 출전이 유력한데 얼마나 해줄지도 사실 좀 관건이고요. 그런데 앞쪽 자리가 연습해보니까 생각보다 더 좋다고 해요. 오. 개인적으로 이제 중앙 공미가 누가 될지 궁금한데 네. 그 전까지는 무릴로를 축으로 연습 경기를 했거든요. 한승규가 가세했는데 너무 좋대요. 둘 다 전북에서 왔네요. 네. 네. 훈련을 하다 와서 컨디션도 좋고 경기력 좋다고 하는데 경기 당일에 누가 나설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의 키는 결국엔 세징야다. 뭐 대구와 맞붙는 팀은 다 똑같겠지만 김도현 감독이랑 통화를 하는데 세징야 어떻게 막아야 돼요? 몇 번이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모든 네. 감독들의 고민. 맞아요. 그러니까 대인마크를 붙일지 지역으로 막을지 뭐 요거에 따라 라인업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대구는 지금 세징야 의존도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훨씬 더 커진 상태가 됐거든요. 안용우랑 오우성이 이제 파트너인데 이 선수들이 득점력이 특출하거나 혹은 뭐 상대를 압도한 유형이 아니잖아요. 네. 세징야가 풀기도 해야 되고 마무리까지 해줘야 되거든요. 대구는 결국 세징야가 풀려야 하고 수원FC는 막아야 하기 때문에 승패는 여기서 갈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갈릴까요? 무승부 하겠습니다. 무승부. 양 팀 다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수원FC는 첫 경기니까 그렇고 대구도 역시 자기들이 어쨌든 전력이 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놓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심심하게 경기가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무승부. 일단 김동균 감독님 눈치가 좀 보이긴 하는데 전화 왔다면서요. 뭐 연속성, 호미점, 뭐 수협의 부상자 뭐 이런 거 보면 대구가 유리하긴 하지만 세징야가 대구 온 뒤 4년 연속 개막전 득점이 없습니다. 마하지가 생각나네요. 그렇죠. 네, 제2의 인천 대구전이 될 수도 있겠다. 무승부 예측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28일 오후 2시에 포항에서 열리는 포항과 인천전입니다. 키워드는 외인 에이스 없는 경기다. 이렇게 잡겠습니다. 네. 포항은 이제 일루첸코 대신에 데려온 타시치가 3월 4일에 그리고 팔로세비치를 대신에 데려온 크베시치가 3월 2일에 자가 격리가 풀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3월 중순 말까지는 경기를 못 뛰게 될 것 같이 보이고요. 인천은 핵심 공격수죠. 무고사가 이제 코로나 치료 중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이게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 팀 모두 화력이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네. 포항은 풍부한 이선 자원을 적극 활용한 전략을 지금 고심 중이라고 하거든요. 내부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실 이호재가 원톱으로 나설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선 자원은 무한 체인징하는 제로톱 형태가 좀 유력하다고 합니다. 네. 송민규, 팔라시오스가 다 가운데를 볼 수 있으니까 여기에 그 오른쪽 임상엽 선수 해가지고 뭐 임상엽 선수도 좌우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고 돌아서 하는 뭐 체인징 이런 게 좀 고민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뭐 이승모 시프트도 가능할 수 있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강상으로 날개를 올리는 전형도 좀 고민이라고 하거든요. 네. 일단은 포항은 타시치, 크베시치 복귀 전까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것 같고요. 이날 개막전 라인업이 조금 좀 이에 대한 바로미터가 좀 될 것 같아요. 인천은 무고사를 어떻게 대체할지가 고민인데 동계 때 사실 포백을 혼용했거든요. 네. 근데 외국인 선수 3명을 다 살리고 지금 갖고 있는 좋은 센터백 자원을 다 활용하려면 결국 뭐냐? 3-4-3이 가장 유력해요. 그러니까 좌우에 네게바 아길라를 서고 가운데 무고사가 서는 형태를 준비했는데 무고사가 빠져버렸으니까 일단은 김현이 그 자리 제일 유력하고 동계 때 사실 이 선수 괜찮았다 그러거든요. 한국의 제이미 바디, 유동규 선수가 나설 수도 있는데 지연학 제로톱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카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다른 포지션은 이제 정상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하니까 겨우내 만든 뭐 델브리치, 김광석, 오반석 이 쓰레백이 그대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 대결 창과 방패 대결을 좀 보거든요. 키플레이어는 포항의 송민규. 외국인 선수까지 빠졌기 때문에 초반에 정말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네.
송민규가 왼쪽을 중심으로 가운데서 얼마나 버텨주고 마무리해주느냐가 중요한데 이 역할까지 한다? 그러면은 포항은 3월 초반 쉽게 넘길 수도 있고요. 송민규 개인적으로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고 인천에는 김광석 선수 뽑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싶은데 개막전부터. 오반석이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김광석이 무조건 뛰어야 되는 상황인데 공교롭게 첫 상대가 지금 친정 포항이거든요. 사실 포항 팬들도 설마 했고 저희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김광석이 정말 스틸리아드를 떠날지 몰랐거든요. 스틸리아드에서 김광석 선수가 지금 다른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뛰게 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마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광석이 포항 선수들의 장단점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 어떻게 할지도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측해 보시죠. 포항 쪽으로 가겠습니다. 둘 다 화력에 문제가 있지만 짜임새는 포항이 좀 낫다. 네, 저는 무승부 하겠는데요. 포항이 외국인 공격수 없이는 공격이 생각보다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인천이 잠금다면 잠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네 번째 경기 갑니다. 네. 같은 날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수원과 광주전입니다. 네, 이 경기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최전방, 중원, 그리고 22세. 우선 최전방 보겠습니다. 제리치 대 펠리페. 오. 생각만 해도 좀 큰 느낌이 좀 드는 그 두 그러니까요. 선수들인데 제리치는 K리그에 들어온 선수, 외국인 선수 중에서 그나마 일찌감치 팀에 합류해서 몸 상태가 괜찮습니다. 개막전 직전 연습 경기에서 골까지 터뜨렸죠. 오. 반면 펠리페는 시즌 초반, 시즌에 돌입해야지 뭔가 몸이 좀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고 훈련은 했지만 약간 100%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날 원정에는 동행을 하지만 90분 풀타임은 어렵다 이런 전망이 있고요. 여기에 이선에서 도와주던 윌리안까지 떠났잖아요. 그래서 반면에 이제 제리치는 돌파력을 지녔다는 그 니콜라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니콜라우도 가능하군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격은 수원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중원 싸움은 굉장히 팽팽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수원은 창 기자가 좋아하는 한석종이 버티죠. 그리고 활동량이 많은 고승범, 김민우가 주변에서 같이 호흡을 맞춥니다. 그래서 한석종이 입단한 지난해 여름 이후로 지금 반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잘만 돌아가면 저는 K리그 퍼스트 티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중원 조합이고 반면 그 광주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김원식, 이찬동이에요. 느낌 자체가 좀 상대의 어떤 숨통을 조이는 그런 거칠기로 둘째가름 서러운 두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그러네요. 이찬동이 오면서 중원의 무게감이 확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김종호가 있잖아요. 김종호는 지난해까지 수원에서 뛴 수원맨 그리고 김원식은 지난해까지 서울에서만 뛴 서울맨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동기부여가 충만한 상태다. 그래서 팽팽할 것으로 전망하고 22세 카드는 두 팀 모두 그 수원 같은 경우는 메타공 출신들이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조금 역할이 큽니다. 목소리도 생각보다 크고요. 그래서 뭐 그 정상빈, 강현묵, 그 김태환 같은 선수들이 지금 22세 자리를 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언상이 확실한 22세 카드로 버티는 가운데 엄지성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팀의 22세를 보는 것도 그 경기를 지켜보는 묘미인 것 같고 일단 수원은 박경 감독이 좀 다이나믹한 축구를 원하고 김호영 감독은 좀 공간을 조금 압도하는 그런 축구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수원이 약간 더 볼을 점유하고 광주는 좀 상대를 틀에 가두는 그런 경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수원이 주도권을 좀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측해보죠. 그래서 좀 무승부를 하겠습니다. 예, 많은 골을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좀 쉽게 무승부 선택하는 저는 것 원래 같아요. 수원 삼성은 무승부로 작년부터 밀고 있습니다. 수원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수원! 변화가 많은 광주와 달리 수원이 연속성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점의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네, 다섯 번째 경기는 1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울산 강원전입니다. 키워드는 역시 데뷔전이 될 것 같아요. 네. 울산 홍명호 감독 데뷔전이고요. 물론 클럽 월드컵 갔다 왔지만 K리그는 첫 경기잖아요. 네. 이게 중요하고 강원은 또 이영표 대표의 데뷔전 아니겠습니까? 현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영표 대표가 올겨울 핫 이슈였잖아요. 네. 이 부분 보는 거 재밌을 것 같고요. 울산은 이제 클럽 월드컵을 치르고 이제 코트로 마무리를 했는데 컨디션이 좋지 않은 홍철 그리고 여기에 늦게 합류해서 3월 1일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새로운 외인이죠. 바코를 제외하면 모두 정상 컨디션이라고 해요. 클럽 월드컵에서 못 뛰었던 이동경, 이청용 등도 모두 컨디션을 회복했다고 하니까 울산은 사실상 베스트 전력으로 개막전 치를 수 있고요. 네. 궁금해하신 윤빛가람 선수 잔류 확 정입니다. 이야, 네. 마지막까지 보도는 나왔는데 구단 측도 에이전트 측도 오퍼는 없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윤빛가람 선수에게도 남자 본인도 수긍했다고 합니다. 지금 울산의 고민은 사실 22세예요. 강윤구가 나설지 김민준이 나설지 강윤구가 나서면 이동경이 빠지고 김민준이 나서면 이동준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마지막까지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네. 이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제 경기를 푸는 형태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택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강원은 개인적으로 좀 어떤 형태로 경기에 나설지가 좀 궁금한 팀인데
변화의 폭도 많았고 김병수 감독이 워낙 전술적으로 다재다능한 스타일이라 컨셉도 좀 궁금한데 일단 선수단은 큰 부상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신라지 선수랑 임창호 정도가 이제 정상 컨디션이 아니고 나머지는 큰 부상이 없다고 하니까 대부분 경기에 나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틀이 좀 중요하잖아요. 알아보니까 3백이 좀 유력한 것 같아요. 오, 예. 3-4-3 혹은 3-5-1로 혼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강원이 일단 센터백 자원이 워낙 많아진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또 공격에 워낙 자신이 있으니까 뒤를 좀 안정적으로 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담긴 것 같은데 임채민, 아슐마토프, 뭐 김영빈 이 선수들이 백스리를 구축할 것 같고 공격 쪽이나 허리에는 워낙 자원들이 많잖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새 얼굴이죠. 김동현, 김대현, 마사가 좀 어떻게 활용될지가 궁금한데 이 선수들이 얼마나 빨리 녹아드느냐가 이제 강원 축구의 성패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키 매치업은 원두재 한구경의 중원 싸움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두 팀의 공격 루트는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측면 자원을 좀 꼽을까 싶었는데 왜냐면 울산도 올겨울에 뭐 이동준 내려오면서 힘을 실었고 강원이 늘 하프스페이스 공략이 좀 좋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가운데가 중요한데 또 공교롭게도 한구경 선수가 또 울산에 관심을 좀 받았단 그쵸. 말이에요. 홍명보 감독. 네. 원두재가 그래 구경이 형이 아무리 잘해도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두 선수의 맞대결 결과에 따라서 측면까지 풀릴 수 있다라는 점 보고 네. 싶습니다. 예측해보죠. 울산 가겠습니다. 그래도 전력에 앞서고 또 우승 후보로 첫 경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클 것 같아요. 네, 상성 무시 못합니다. 최근 컵 포함 울산 6연승 중이더라고요. 저도 울산 승리 예측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가겠습니다. 1일 오후 4시 30분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성남과 제주전입니다. 개인적으로 개막 라운드에서 가장 기대되는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성남 무지 좋아하네. 아니, 축구 팬으로서 네. 일단 김남일 감독이 2년차를 맞이를 하고요. 제주는 승격팀 같지 않은 승격팀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굉장한 좀 불튀기는 좀 경기가 될 것 같은데 두 팀 스쿼드만 비교해봐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뭐 대다수 팀이 그렇겠지만 두 팀 모두 새롭게 보강한 외국인을 100%는 투입을 하지 못합니다. 거의 다 그렇죠. 그렇지만 성남 같은 경우에는 리차드 이스칸데로프가 국내 선수랑 거의 똑같은 훈련을 소화해서 정상적인 컨디션을 갖추고 있고 여기에 뮬리치도 조금 늦긴 했지만 지금 훈련을 잘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임팩트를 남겼다 그래요. 그래서 개막전부터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 이 팀의 에이스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부시 정도가 왠지 개막전에는 좀 참가하지 못할 그런 전망이고 나머지 선수는 모두 출전할 수 있다. 그리고 반면에 제주는 잘하면은 새 선수 새롭게 영입한 외국인 트리오가 모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루소, 자와다, 켄자바이프가 조금 늦게 합류했잖아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자와다가 저희 촬영일 기준 이날 그 자가격리가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날 이제 팀 훈련 합류해서 부랴부랴 어떻게 조금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당연히 컨디션이 좀 아닐 것이란 그렇죠. 전망이 있기 해봐야 때문에 좀 크겠죠. 예. 네, 그래서 약간 토종 공격수뿐만 아니고 모든 스쿼드를 약간 국내 선수로 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뭐 공격수를 꾸린다면 공민현, 주민규, 이동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런 만큼 어떤 뮬리치가 최전방에서 좀 차이를 만들어준다면 외국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쪽은 아무래도 성남이겠다. 근데 이제 국내 선수들을 어떻게 조금 짝을 맞춰봐도 제주가 결코 밀린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네, 제주 중원 보십시오. 지금 이창민이 건재한 데다가 여름이 또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진은 거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송주훈이 합류를 했죠. 그리고 뭐 안현범이나 정우재나 최전방의 진성욱 같은 선수들은 재계약을 해놓은 상태여서 뭔가 스쿼드가 좀 단단한 느낌 확실히 그렇죠. 좀 듭니다. 제주 국내파야 뭐 네. 정상급인데요 뭐. 거기다 이제 남길 감독이 이제 그 시즌 준비하면서 초반에 약간 좀 안 좋았다 그래요, 경기력이. 맞아요. 근데 시즌에 다가올수록 갑자기 작년에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 그럽니다. 그 성남전에는 그게 폭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성남도 국내 선수를 좀 보강을 했습니다. 뭐 핵심 선수 나가긴 했지만 그 수비진에는 리차드가 들어왔고 뭐 박정수도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종성까지 들어와서 3백은 아마 싹 바뀔 수도 있겠다. 뭐 이창용 정도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중원에는 이규성 중심으로 팀을 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규성한테 중원만 딱 지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축구를 좀 하는지 약간 그 빌드업 축구가 조금 이규성을 중심으로 어떻게 잘 꾸려지는지 개막전을 통해서 조금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번 라운드에 좀 무승부가 많은데 저는 약간 촉이 왔습니다. 홍시우 한 골, 이동률 한 골. 예? 무승부? 신애들의 뭐 반란해갖고 기사 나올 것 같습니다. 무승부 1대1. 저도 무승부 하겠습니다. 네. 제주의 축구를 보면 질 것 같지 않고 성남의 축구를 봐도 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무승부로 가겠습니다. 이길 것 같지 않고 질 것 같지 않아서. 네. 자, 지금까지 저희 1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재밌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그렇죠. 네. 어떤 드라마가 그라운드에서 펼쳐질지 저희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